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제가? 반발 정도 나가셔도 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예. 전원합의 판결로 넘겼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에서 법관들이 세 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세 명이서 불일치를 봤어요. 그럼 불일치를 보게끔 한 발 더 들어서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의뢰한 거 아닐까요? 불일치를 이끌어내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불일치가 없으면 그냥 그 부에서 해야죠. 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건 파기환송에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예. 예. 자, 판사 블랙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돼서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그 대법관들의 성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예. 톤을 억제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검찰이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추이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성역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아예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압수수색해야죠. 무슨 일 있으면. 예. 그러지 못해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톤을 최대한 건조하게 가져가면서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차장이다. 예. 예. 여기가 아마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예. 컴퓨터하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내용을 어떤 확인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완하겠다라는 말은 추가 조사하겠다. 추가 조사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하게 아마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이 오후 4시쯤에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예.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 여론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예. 여론을 받들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예.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예. 추가조사위원회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이죠. 핵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상급 판사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번에 문제된 사람들, 이번에 문제된 판사들 교체하겠다 인사해서 이런 뜻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원 행정처를 손보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불고 있는 우리가 무슨 그렇죠. 사법 개혁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도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형사 일부에서 공공형사 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예. 이것은 본격적인 수사를 대비하는 그런 초석입니다. 그 임종원 그 법원행정처 차장 예. 그 700개가 넘는 무슨 그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들추면은 2011년에 재판한 BBK 재판 기록도 나와요. 그것까지 나오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죠. 왜 나오는 줄 아세요? 8월에 최종 재판 일정이 잡혔다가 12월로 미루잖아요. 그게 그때였나요? 그때였죠.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2월에 대법관을 그만두고요. 네. 9월인가에
맞습니다. 가을쯤에 예, 네. 9월인가에 대법원장이 돼요. 맞습니다. 해외여행하다가 예. 8월로 재판이 결정이 됐다가 네. 추후 지정. 네. 12월 21일로 넘어가요. 12월 22일이요. 이 12월 22일서부터 2012년 22일까지면은 대선 기간에 꼼짝없이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봉주 입을 막으면 대선 한번 치러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자료가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요? 8월 재판을 왜 12월로 넘겼지?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양승 그 체제 예.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추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기에요. 그 시기에 재판이 이재화 변호사가 20년 하면서 나는 살다가 추정이란 표현을 처음 봐요 그래. 추후 지정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 변호인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그것까지 나오면 뭐 하늘이 저를 도울지 안 도울지는 두고 봐야겠죠. 블랙리스트가 정봉주한테까지 오네요. 그럼요. 네. 이건 하늘이 놀라운 기획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예. 한 개인의 인권 이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농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6년. 6년. 아하.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촛불 시민이 대법원장까지 밀어올렸을 때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만큼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들추면은 2011년에 재판한 BBK 재판 기록도 나와요. 그것까지 나오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죠. 왜 나오는 줄 아세요? 8월에 최종 재판 일정이 잡혔다가 12월로 미루잖아요. 그게 그때였나요? 그때였죠.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양승태 예. 대법원장이 2011년 2월에 대법관을 그만두고요. 네. 9월인가에 맞습니다. 가을쯤에 네. 9월인가에 대법원장이 돼요. 맞습니다. 해외여행하다가 예. 8월로 재판이 결정이 됐다가 네. 추후 지정. 네. 12월 21일로 넘어가요. 12월 22일이요. 이 12월 22일서부터 2012년 22일까지면은 대선 기간에 꼼짝없이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봉주 입을 막으면 대선 한번 치러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자료가 개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상급 판사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번에 문제된 사람들, 이번에 문제된 판사들 교체하겠다 인사해서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원 행정처를 손보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불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잘 그렇죠. 사법 개혁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도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형사 일부에서 공공형사 수사부로 제배당했습니다. 예. 이것은 본격적인 수사를 대비하는 그런 초석입니다. 그 임종원 그 법원행정처 차장 예. 그 700개가 넘는 무슨 그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그 대법관들의 성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예. 톤을 억제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검찰이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추이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성역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압수수색해야죠. 무슨 일 있으면. 예. 그러지 못해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톤을 최대한 건조하게 가져가면서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차장이다. 예. 여기가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제가? 반발 정도 나가셔도 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예. 전원합의 판결로 넘겼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에서 법관들이 세 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세 명이서 불일치를 봤어요. 그럼 불일치를 보게끔 한 발 더 들어서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의뢰한 거 아닐까요? 불일치를 이끌어내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불일치가 없으면 그냥 그 부에서 해야죠. 결정이 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건 파기환송에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예. 예. 자, 판사 블랙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돼서 참담하다라고 아마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컴퓨터하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내용을 어떤 확인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완하겠다라는 말은 추가 조사하겠다. 추가 조사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하게 아마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이 오후 4시쯤에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 여론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여론을 받들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추가조사위원회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이죠. 핵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주식